국경 위기를 고치려면 망명 시스템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앨런 벌슨, 이 벌슨 전 그 세관 국경 보호국장, CBP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관 국경 보호국장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앨런 벌슨 전 세관 국경 보호국장은 원래 오바마 시절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두각을 보였던 인물이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고위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인물인데 계속 인준이 미루어져 오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 이제 정식으로 국장에 임명이 돼서 상당 시간 활동한 그런 인물이고요. 국장직을 떠나서는 별도로 이 보더 웍스 그룹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경 문제와 관련한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국경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 안보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통관하는 통관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국제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식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경력들이 워낙 다양하고요. 지금은 또 하버드 대학에서 또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저기에 지금 인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 세미나를 보면서요. 근데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월드 어페어 카운슬 오브 아틀란타라는 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 중에 이제 어제 열렸던 그 세미나의 내용이 바로 이 국경 위기 From Trump to Biden,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까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연 겁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서 이 벌슨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망명 시스템이 가장 큰 화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벌슨이 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막을 붙이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잠시 뒤에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But the law as it's been written in a bipartisan way permits people to be paroled into the country to wait for their hearing and to have the ability to work so they have perfectly legal status. Well, this is a huge hole that permits, and as I say, it started at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abuse of the asylum system or taking advantage of it, but it continued into the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nobody went to fix it. It's still not fixed as we meet here today. Many who were permitted into the country never show up for their hearings 2, 3, or 4 years downstream. But those who do, 75% of those who go before an immigration court judge are denied asylum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then removed from the country. You'll see the circled Border Patrol agent car at the head of the line. Well, the point to be made here is the broken asylum system. Migrants who are trying to come into the country do not try to avoid Border Patrol agents today. They are trying to find them so that they can claim asylum and initiate the process that I described before. This is a complete paradigm change. 네, 지금 이제 한 3가지 정도 클립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망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망명 시스템을 불법 이민자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어떤 조치가 치러지게 되냐면 일단 망명을 신청을 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지어놓은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일단 미국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이민법원에서 그 망명 신청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 불법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고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서는
또 다른 정책들을 이야기하죠. 이른바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2019년에 엘파소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캐러반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엘파소에 정말 지금 델 리오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모이듯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것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Migration Protection Protocol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MPP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정책인데요. 이주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망명 신청을 하면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에 대한 절차가 다 확인이 될 때까지 망명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일단 멕시코에 있어라. 미국 안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정책을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때 만들어진 정책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이걸 취소해 버립니다. MPP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들어오면 일단 미국 안에다가 풀어놓는 이런 방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부추긴 것이다.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서 이런 국경보호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말하는 내용은 트럼프가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했고 지금 오바마는 핸들링을 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에 막판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였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잘 해놨던 걸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국경 위기의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사실은 반트럼프 이사로 분류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경 위기의 문제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내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냥 직장 구하고 일하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이민법정에서 불러낼 때에는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는데 근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법원에 나와라 라고 통지서가 가도 이미 이사를 가고 연락이 안 되고 뭐 개판이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법원에 나오지를 않는다. 지금 이제 이 세미나 내용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70%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풀어놓으면 그중에 한 30명 정도만 오고 70명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나마 법원에 나온 사람들은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75%가 망명을 거절당한답니다. 이게 거부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자기가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망명 신청하고 온 사람들은 75%가 거절당하니까 다시 추방돼야 되는 추방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되면은 또 변호사들이 따라붙어서 이 사람은 좀 추방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방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추방을 막는 그런 소송을 벌려서 이민 변호사들이 이들을 또 보호해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법원에서 당신은 이제 망명 신청 우리가 받아줄 수 없으니 이제 추방입니다라고 땅땅땅 해도 바로 추방되는 게 아니고 추방 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망명 신청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미국 안에서 살게끔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허점이다 합니다. 예. 여기 완전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법 자체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스머글러들이 잘 알고 있다. 밀수업자들. 이 물건을 밀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밀수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 안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예 이 이민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 하면은요. 일단 가면은 거기 국경 수비대, 국경 순찰대 이 사람들한테 가라. 도망가지 말고 가라. 가서 만나서 나 망명 왔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 밀수업자들이 받는 돈이 건당 11,000불에서 12,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더군다나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받으면서 밀수업자들이 그 돈 엄청난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직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적인 시스템 자체가 현재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이 MPP라는 정책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사실 연방법원에서 그거 다시 살려라라고 연방 판사가 땅땅땅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죠. 항소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건 난 안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타이틀 42, 그러니까 제42조라고 해서 이 42조에는 있는 건 추방에 관한 것인데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국가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추방할 수 있다. 이제 국경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 타이틀 42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좀 추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아까 영상 보신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찰대 트럭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버신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순찰대의 눈을 피해서 몰래 입국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 지금은 오히려 순찰대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만나려고.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밀수업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순찰대를 막 찾아다니면서 나 미국에 나 지금 넘어왔다. 국경 넘어왔다. 난 망명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순찰대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순찰대 차랑 무슨 뭐 순찰대원들이 있으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간다.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그 이민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주자들이 불법으로 좀 마구 몰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걸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그 갑갑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IT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IT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뭐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방금 IT를 떠나서 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다 브라질이나 칠레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미 브라질이나 칠레에서 이민자로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 시절에도 브라질, 칠레에서 살고 있었고, 그 전에 오바마 말기에도 이미 브라질, 칠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야, 미국에 들어가면은 지금 못 쫓아내고 우리를 받아준댄다. 그냥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이거 이제 첫 번째 답답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좀 잡아가지고 마요르카스 그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부 다 비행기에 태워서 IT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몇백 명이 IT로 갔습니다. IT로 쫓겨나간 그 몇백 명,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다가 신발 집어던지고 난리치는 모습들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거기서 화를 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미 내가 IT 못 살겠다고 떠난 지가 10년인데, 10년, 12년 뭐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 가가지고 브라질하고 칠레에서 공식적으로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 다 만들어가지고 브라질, 칠레 시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오겠다고 오는 중이었는데, IT니까 IT로 보내버리겠다. IT 떠난 지 난 10년도 더 됐는데, IT에 가봤자 살 집도 없고 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심각한 것은 브라질과 칠레에 살면서 나온 애기들, 그 아이들은 아예 국적이 브라질, 칠레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IT로 쫓아낸다? 브라질, 칠레 국적의 아이들을 IT로 쫓아내면 어떤 상황이, 뭐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미국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무조건 다 IT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상당수가 미국 안에 풀려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벌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백 명 비행기 태워가지고 IT로 보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 쫓아낸다, 오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처음 취임 첫날부터 미국이 그들을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국경을 넘어오면 IT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다. 칠레 국적인데 어떻게 IT로 보내느냐.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하면 망명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이민법인데 그들을 어떻게 강제로 쫓아내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벌슨이 하는 이야기가 망명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경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을 받지 말아라는 거죠.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남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소토카노라는 곳은 이제 온두라스에 있는 곳인데요. 온두라스에 있는 소토카노,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에어베이스가, 공군 기지죠. 이 소토카노라든가 아니면은 남부 멕시코의 타파출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타파출라 이런 시 인근 지역에다가 이 망명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망명 신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망명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망명 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남미 지역의 몇 군데에다가 이런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 망명 신청을 그곳에서 받게 하면 지금과 같이 국경에 와가지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국경 문제를 맡겼는데 궁극적으로 이 국경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밀고 들어오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지금은 또 IT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말라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돌고 왔다. 국경에 그리고 안 오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경에 와야 되는데 국경에 와서 보지는 않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니고, 어떤 기자가 바이든은 국경에 와본 적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다들 막 숙연해지는, 이거는 지금 위기 상황을 대처하겠다라는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벌슨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는 장기적인 이야기이다. 장기적인 이야기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벌슨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멀티플 제너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세대 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야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는. 지금 당장 국경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근데 지금 벌슨이 얘기하고 있는 이 중남미 지역에다가 그런 그 시설, 보호시설들, 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시설들을 만들고 망명 신청 접수를 그쪽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단기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또 허가를 받으려면은 마찬가지로 또 회기 시간이 또 1년은 걸릴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벌슨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들이 지금 정부에서 수용이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될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경의 위기 상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리고 좌파건 우파건 간에 사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급진 좌파 일부 정치인들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기서 양보하거나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난처해지고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탓이겠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